안녕하세요. 강남 건강부인과 원장 권영일 박사입니다. 오늘은 자궁근종에 관한 모든 궁금증 권 박사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자궁근종은 왜 생기나요? 자궁근종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등의 영향으로 인해 평활근의 과다 증식으로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이 있고 비만이나 스트레스, 늦은 출산 등도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자궁근종이 있으면 암이 되나요? 자궁근종은 대부분 양성 종양이며 육종, 즉 암일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결과를 위해 근종 제거 후에는 꼭 제거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근종의 변성으로 인한 액화나 석회화 등이 있는 경우 암일 확률이 조금 올라가겠죠. 원장님, 자궁근종의 주요 증상은 무엇일까요? 자궁근종의 주요 증상으로는 우선 생리량 과다, 과다 출혈로 인한 빈혈, 때가 아닌 때 나오는 부정출혈, 생리통, 하복부 통증, 골반통, 빈뇨, 잔뇨, 변비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전혀 없어서 근종이 너무 크도록 모르고 지내시다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초음파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원장님, 자궁근종이 있어도 임신이 가능한가요? 자궁근종이 있어도 대부분은 임신이 가능하지만 자궁근종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착상이나 임신 유지에 영향을 주고 유산 혹은 난임과 불임 등의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임신 호르몬 영향으로 근종이 커진다면 조산이나 태반 문제, 통증 등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근종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치료가 가능한가요? 근종은 자궁 안에 위치하는 점막하 근종, 근층 내 근종, 자궁 외부에 위치하는 장막하 근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근층 내 근종과 자궁 밖에 있어 크기가 크게 자라는 경향이 있는 장막하 근종 등은 약 5cm 이상부터는 하이프 시술이나 수술로서 물리적 제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내막에 위치하여 그 크기가 1cm 이하의 작은 크기라도 통증과 과다 출혈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크기뿐 아니라 위치 또한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원장님, 자궁근종은 반드시 수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호르몬성 약물 치료, 고주파 치료, 하이프 치료 등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종의 크기가 작거나 개수가 많지 않을 때 한정적으로 가능하며 다발성이나 크기가 클 경우, 위치가 안 좋을 경우 등 복강경 혹은 로봇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자궁근종은 다시 재발하나요? 수술로 제거해도 새로운 근종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재발률이 큰 편이지만 복강경 수술을 하여 아주 작은 병문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을 때도 재발이 됩니다. 즉 남은 씨앗들이 다시 자라는 거죠. 폐경 이후에도 갱년기 호르몬 약을 섭취하는 경우 근종이 다시 자랄 수 있으며 근종의 약 30%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는 근종이 절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100% 맞는 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시 로봇 수술을 통해 작은 근종까지 모두 제거하면 중년 여성의 경우 재발률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자궁근종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자궁근종의 대부분은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종의 위치나 성질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 원장님, 자궁근종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자궁근종이 있는 경우는 생리 과다로 인한 빈혈, 계속적인 부정출혈로 인한 질염과 방광염, 만성피로, 복부 압박감, 밑이 빠지는 느낌, 골반 통증, 변비, 허리 통증, 묵직한 느낌, 잔뇨와 빈뇨 또는 다리 저림, 성교통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그 크기와 위치에 따라 유발될 수 있습니다. 큰 근종의 경우 복부가 볼록해 보이면서 밖에서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님, 근종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근종 자체의 무게가 꽤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근종은 몇 킬로그램씩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근종 수술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근종 수술은 크게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그리고 로봇 수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복 수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복강경 수술이고, 그리고 복강경 수술에 부족했던 정밀성, 정확성, 정교함 등을 위해 개발된 것이 로봇 수술이므로 수술 방법의 선택은 의사와 환자에 의해 결정되어지겠죠. 원장님, 근종 수술은 왜 적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1940년대에서 1960년대를 보냈죠. 집에 인력이 많아야 됐고 인구수를 늘려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를 계속해서 낳게 되면 출산 시 힘을 줄 때 자궁을 붙들고 있는 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질도 많이 커진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 밑이 빠지는 질 빠짐 증상과 심하면 자궁이 빠져나오는 자궁 탈출증, 더 나가면
방광 탈출증까지 이어지죠. 많은 산부인과에서 자꾸 자궁 적출을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서 당연시 여기는 그런 시절이었었죠. 자궁 적출술은 정말로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1989년 카톨릭대 졸업이니까 그때는 그래도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 시기였었죠. 복강경 수술은 아주 세세한 부분의 정밀함과 정교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근종들을 많이 남기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재발로 이어지고 재발을 없게 하려면 적출을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대학 교수로서의 회의감을 들고 산부인과를 개업을 하게 됐죠. 마침 그때 하이프를 이용한 자궁근종의 비수술 치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궁근종이나 선근증 등이 있어도 호르몬 치료와 약물 치료, 그 이외에는 수술, 거기에 하이프가 가장 적합하게 역할을 한다. 아주 굳게 와닿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하이프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었는데 역시나 너무 빠른 시간에 그런 기술들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하이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다빈치 로봇 수술을 개원과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해가지고 1년 안에 1000케이스 이상의 수술을 마칠 수가 있게 되었죠. 다빈치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아무래도 사람 손목이나 손가락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정교하고 자유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근종들까지도 세세하게 훨씬 더 많이 제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약 6,000개의 로봇 수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제 수술 노하우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고, 짧은 시간의 수술과 30cm가 넘는 거대 근종이나 아무리 개수가 많은 200개, 300개 이상의 자궁 근종이라도 개복 수술 없이 자궁을 보존하면서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적출 이야기를 하면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어디서 적출 얘기를 들으시건 개복 얘기를 들으시던 절망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권영일 박사에게 오시면 자궁 꼭 살려드리고 조기 폐경 없이 자궁 적출 후유증 없이 평생 근종으로 인한 마음고생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30년 근종 수술을 해오신 것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이걸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근종이 암일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암이 아니어도 발생을 잘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산부인과 무섭다고 잘 안 오시고 하니까 중년이 될 때까지 너무 커져서 오시는 일이 많습니다. 근종은 그 크기가 작을 때 발견해도 고생을 훨씬 덜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적출하는 게 깔끔하다. 다발성 근종은 수술을 하면 자궁을 난도질하는 거다. 애기 안 나올 건데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 흔들지 마시고, 자궁 또한 우리 몸의 소중한 장기이며 없어지면 그 빈자리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일부 자궁 적출 얘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 권영일을 찾아오세요. 근종뿐 아니라 적출밖에 방법이 없다는 선근증까지 강남 권산부인과 오시면 모든 자궁 질환을 해결하시고 새 인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 권산부인과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강남 권산부인과 원장 권영일입니다. 오늘은 자궁 적출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리통이나 부정출혈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산부인과를 찾아갔다가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선근증이 있다고 진단받고 자궁 적출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당연히 깜짝 놀라고 당황하시게 되겠죠. 특히 40, 50대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을 마쳤으니까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 그냥 자궁을 시원하게 적출하자며 자궁이 없으면 자궁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권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 근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라는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선근증은 악성 종양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선근증 등을 진단받았을 경우 통증이나 출혈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크기를 줄여주면 되는데, 이러한 치료 목적으로 소중한 장기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궁에 대한 환자나 의사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선진국을 예를 들자면, 미국도 과거에는 자궁 적출술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자궁 적출에 반대하는 시민 운동도 생기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2006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궁 적출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대학병원 교수 시절에는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 자궁 경부암 같은 암 수술을 많이 집도를 했었는데요. 심지어 이런 암 수술을 할 때도 가능하면 암 부위만 제거하고 자궁의 정상 부위는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물며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은 암도 아니고 양성질환인데 자궁을 적출하는 것은 모든 수단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궁은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고 간이나 장처럼 우리 인체의 소중한 장기의 하나로 여성의 호르몬 균형이나 다른 장기와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장기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역할을 하는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돼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여성의 평생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자궁 적출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 4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궁 적출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술로 인한 강제 폐경과 그것의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폐경과 갱년기 증상은 다 아시는 상황이겠지만 여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혈다공증을 비롯한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폐경과 자궁을 적출하게 되어 발생되는 강제 폐경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면 수술 폐경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 폐경은 자연 폐경보다 훨씬 심각한 측면이 있는데요. 자연 폐경은 여러 해에 걸쳐서 서서히 오면서 어느 정도 신체가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 데 비해서 수술 폐경은 갑작스러운 자궁의 적출로 인해서 호르몬의 저하가 급격하게 오게 되어 신체에 충격을 주게 되고 이를 호르몬 쇼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폐경으로 인한 증상 또한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궁을 적출함에 있어서 난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소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자궁 적출한 환자의 경우 폐경이 일반인보다 평균 3 내지 7년 정도 빨리 발생하고 남아있는 난소의 기능 또한 크게 저하되게 됩니다. 이것은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 난소로 가는 혈액 공급도 방해받게 될 뿐 아니고 난소와 자궁 사이의 상호작용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수술 폐경은 동맥경화나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그 외에 골다공증이나 골절 등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냥 듣기에는 자연 폐경과 유사해 보이지만 수술 폐경은 호르몬의 급격한 중단 충격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훨씬 급격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로는 요실금, 질탈출증, 장유착 등 자궁 적출 수술에 직접적 부작용이 커지는 겁니다. 자궁 적출 수술에 잘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요실금과 질탈출증을 들 수 있는데요. 자궁 적출 수술 후 요실금과 질탈출증의 발생은 다른 사람보다 대략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방광, 자궁, 질이 서로 맞닿아 있다가 하나가 없어지니까 서로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수술 후 장기들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유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착 형성도 자궁 적출 수술의 특징적인 위험인데요. 자궁 적출은 아무래도 절개 부위가 넓기 때문에 이 유착이 더 잘 발생하는 것이죠. 자궁이 없어지면 원래 자궁이 있던 공간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공간으로 장하고 방광들이 떨어져 쏠리게 됩니다. 이것이 자궁 적출 수술의 절개 부위하고 맞닿게 되면 유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 연구에 의하면 장 유착으로 인한 장 폐색의 발생률은 개복화 자궁 적출 수술의 경우 10 내지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궁 적출술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수술장의 후유증 우려입니다. 자궁 적출 수술은 큰 수술이고 모든 수술은 후유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자궁 적출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연구한 영국의 자료에 의하면 내장 손상이나 요관 장애, 천공, 2차 출혈, 폐혈증, 심근경색, 정맥혈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비율은 대략 3%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이 의료 기술이 더 발전해왔고 한국 의사들의 수술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나을 수는 있겠죠. 자궁 적출 수술 후 장단기 사망률도 몇 배나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건 수술 후유증과 더불어 자궁 적출 후 여성의 체내 호르몬 균형이 붕괴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사례로 자궁 적출을 한 여성은 이 자궁 적출 수술과 관련된 또 다른 수술을 2년 내에 해야 하는 경우가 약 35%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궁 적출 수술 과정에서 일어나는 요관 손상도 전형적인 수술 후유증의 하나인데요. 해외 연구에 의하면 자궁 적출 수술 1000명당 약 1.3명이 요관 손상을 입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궁 적출 수술에 신중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여성의 상실감을 비롯한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만약 자궁이 특별한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여성의 상징적인 장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자궁 적출은 여성 성을 잃었다는 심리적 상실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45세 이전에 난소를 포함한 자궁적출술을 받는 경우 신경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5배 높아진다고 심리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부르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실감과 자궁적출 후 질의 위치 변화 등으로 성생활을 기피하게 되거나 성교통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궁적출 후 심장질환, 체중 증가, 골다공증, 관절 통증, 근육 통증, 요실금, 방광 같은 장기의 잘못된 위치 변화, 또 요관 감염, 빈뇨, 변비, 소화불량, 건망증, 무기력증과 만성 피로, 짜증과 분노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 등 양성질환의 경우에 자궁적출은 돌이킬 수 없고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에 따라 새로운 치료법도 많이 개발되었고 비수술적인 치료법도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궁근종의 경우 자궁근종 색전술, 하이프 치료 등 보다 덜 침습적이고 신체에 부담이 적은 치료법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법들이 자궁질환을 100%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수술 이전에 이러한 치료법들을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하나여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자궁근종 치료에 있어서 수술의 부담을 피할 수 있어서 선호되고 있는 하이프 치료를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